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콜라이브의 정다운입니다. 달라스 한인회가 다시 정상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두 개의 한인회가 통합하면서 신임 회장의 임기를 두고 분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1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안영호 신임 회장이 선관위 구성을 깜짝 발표하면서 지난 몇 년간 이어왔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안미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달라스 한인 사회의 우려와 근심을 한몸에 안았던 임시총회에서 안영호 회장이 선관위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회 측이 정한 선관위 구성 시한을 정확히 지킨 것입니다. 지난 6월 북텍사스 한인회와 달라스 한인회는 서로의 반목과 대립이라는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하여 상생과 합의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통합한인회장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제32대 달라스 한인회장에 출마하여 여러분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임시총회 소집이 발표된 후 지난 3주 동안 달라스 한인사회는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전직 박순하 한인회장이 통합한인회의 안영호 회장에게 선거 없이 2년의 임기를 부여할 뜻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회 측과 관례뿐 아니라 선거라는 원칙을 무시한 한인회의 처사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결국 임시총회는 여론에 밀려 안영호 회장의 잔여 임기만을 승인했고 선거는 회 측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을 한 8명에서 9명 정도를 관리에 따라서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좀 더 많은 인재와 일꾼들, 즉 그 리더들이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충분히 마련해 주어서 좀 더 좀 화기애애한 경선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 감투를 나눠 갖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던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가 6년 만에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파행 한인회의 고리를 끄는 안영호 회장은 부정 시비로 몸살을 앓았던 달라스 한인회를 정상화시키고 회칙 개정의 재정비를 거쳐 정상적인 수순으로 한인회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한인 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들이 달라스에 모였습니다. 한인 1.5세와 2세들로 구성된 KAC는 이번 달라스 컨퍼런스를 통해 미 전역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KAC 내셔널 컨벤션 현장을 김궁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1 KAC 내셔널 컨벤션이 지난 2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라마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1983년 KAC가 창립된 이래 LA 지역에서만 열렸던 전국대회가 다른 지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인으로서는 처음 미 주류 언론에 진출한 이경원 저널리스트를 포함해 제니퍼 김 전 어스틴 시의원, 팀허 아이코너 CEO, 덩컨 리 변호사, 그리고 티나유 판사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의 대부로 불리는 청기현 목사의 강연은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해 북한 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이크 롤링스 달라스 시장과 조윤수 휴스턴 총영사가 참석해 미래의 한미 관계를 책임질 한인 차세대 리더들을 격려했습니다. We had great participation. We had a large number of speakers and participants from out of state that came in. We had a large discussion about where we want to go with KAC in the future. And I think we've decided that we're going to follow a path toward a global coalition. So we're going to look to seek to establish chapter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in Korea and Canada. KAC에 소속된 한인 차세대 지도자들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의 교두보 역할을 더 강화하고 한인들의 건의와 위상 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달라스 한인 커뮤니티의 초대 교회인 달라스 연합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달라스 한인 기독 역사의 첫 장을 기록한 만큼 45주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승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5년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백발 노인으로부터 어린 청소년까지 감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기쁨과 환희, 감동과 눈물이 어우러진 찬양 속에서 45년의 짙은 역사가 묻어나옵니다. 긴 역사 속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전임 담임 목사들의 축하 메시지는 감사 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합니다. 추억이 담긴 이야기가 소개될 때마다 성도들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가득합니다. 어려웠던 순간들이 전해질 때는 숙연해지며 눈물을 머금기도 합니다. 창립 45년 감사예배의 백미는 연합교회를 창립한 석보옥 목사의 축도입니다. 초대 목사의 깊은 감사와 힘찬 축복 기도에 성도들은 가슴 진한 은혜의 감격을 맛보며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품어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그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온다 했는데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아주 적었지만은 이렇게 크게 교회가 왕성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했고요. 또 오늘 그런 감사의 고백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 교회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교회의 본질,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추구하면서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감사 예배에서는 석근호 장로에 대한 장립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성장해 이제 교회의 어른으로 섬기게 된 젊은 장로의 헌신을 통해 교회의 밝은 미래를 엿보게 됩니다. 감사 예배는 장소를 옮겨 축하 잔치로 이어지며 서로에 대한 진한 축복과 사랑으로 더욱 성장할 연합교회의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텍사스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루이스빌 호수의 리틀 앨름 보트장이 폐쇄됐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담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루이스빌 호수의 수심은 518피트, 보통 때보다 4피트나 내려간 수치입니다. 호수관리소 측은 지속적인 가뭄으로 호수의 물이 말라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없도록 강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은 도우브랜치 공원의 해안선을 더욱 넓게 만들었습니다. 호수관리소 측은 도우브랜치 선착장에 물이 말라 바닥이 보인 것은 처음이라고 전하며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선착장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루이스빌 레이크에는 앞으로 더 많은 선착장이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에어컨을 수리할 때 수리업체의 자격증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텍사스 주정부에서는 최근 무면허 에어컨 수리업체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에어컨을 수리하기보다 무조건 새로운 장비로 교체할 것을 강요해 부당요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에어컨 면허국에서는 빠르면 다음 주 초 텍사스 지역에서 적발된 무면허 에어컨 업체 10곳을 발표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서 실시됩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북텍사스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 백신 배포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예년보다 일찍 백신을 배포한 것은 학생들이 개학 전에 예방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라스 카운티 보건국은 개학을 시작하는 22일까지 약 3만 명의 학생들이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국은 학생들이 개학 전에 예방접종을 마친 후 등교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13일 공화당에서 치러진 비공식 예비투표 결과 내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도전할 공화당 대선 후보의 경선은 닉 페리 텍사스 주지사와 미셸 버크만 하원 의원, 그리고 미트 럼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공식 예비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건 미셸 버크만 하원 의원, 보수적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버크만 의원은 지난 6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2달도 되지 않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뒤늦게 경선 출마를 선언한 닉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예비투표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표를 얻었습니다. 특히 텍사스 주지사로서 낮은 세금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트 럼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예비투표에서 이름만 올리고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아 7위에 그쳤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막 6개월도 남지 않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은 버크먼과 페리, 롬니 간의 3파전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미국 휴대전화 업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현금 12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두 회사의 이사회는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 주식을 주당 40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의 63%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것입니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2.6%, 미국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차 안 온도가 69도만 돼도 질식사 위험이 커진다며 보호자들의 특별한 관리와 더불어 차 안에 혼자 남아있는 어린이를 보면 911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갓 이민 온 초기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에게 자동차는 필수 생활 요소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까다로운 신용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러스에서는 한국에서의 신용으로 미국에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CSP 융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CSP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 연대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한국의 부모나 친지 또는 친구들의 보증으로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CSP가 인증되면 미국에서 A등급의 신용등급을 인정받아 최고 2.9%의 금리로 60개월까지 할부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생활에 필요한 신용점수도 쌓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차를 사고 싶으셔도 크레딧이 없으셔서 높은 이율을 적용받으시거나 아니면 코사인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미국에서 차를 사시면서 한국에서 보증인을 통해서 한국의 신용으로 이곳에서 차를 사실 수 있습니다. CSP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나 유학생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수입 조건에 제한은 없지만 미국에서 파산이나 차량 강제 회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이상은 100% 차를 할부로 사실 수 있는, 그리고 이곳에서 크레딧과 차를 낮은 금리로 차를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의 경우 먼저 미국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한글 CSP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보증인은 인감증명 2통과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1통씩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서류는 한국의 현대캐피탈에서 보증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서 통과되면 CSP 가승인 안내서가 신청자에게 발송됩니다. 미국에 있는 CSP 신청자는 신분증과 보험계약서를 가지고 딜러십을 방문하면 차량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한 뒤 차를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차 때문에 또 아니면 신용 때문에 차를 사시기에 고민이 되셨던 분들에게 품질이 향상이 많이 됐고 또 미국에서 가장 좋은 워런티를 자랑하는 한국자동차를 사실 수 있는 이 CSP 프로그램의 기회를 꼭 통해서 좋은 차를 사셔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차를 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본격화되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처럼 강경 대응하라는 주문인데요. 정부는 일단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국방부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선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일단 정부 방침부터 정해져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고, 외교부는 자칫 일본과의 분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합니다. 청와대는 원칙에 있어선 홍 대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장기 검토할 사안이라고 피해갔습니다. 막바지 피서객이 몰리고 있는 해수욕장에서 몰래카메라나 성폭행 등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나흘 동안 강원도 동해안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 적발된 남성은 모두 4명. 이들은 파라솔 등에 숨어 여성 피서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었습니다. 문제는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래카메라뿐만 아니라 피서지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에서는 여성 피서객 2명을 성폭행한 20대 2명이 구속됐고, 동해안에선 피서객을 성추행한 10대가 붙잡혔습니다.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 고등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대학 평가에서 한국 대학들은 100위권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 세계 500대 대학 순위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립대만대와 국립싱가폴대, 도쿄공대 등과 함께 150위권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2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한국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했습니다. 이어 300위권에 카이스트, 연세대, 400위권에 한양대, 고려대, 포스텍, 성균관대, 500위권에 충남대, 경희대, 경북대, 부산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뺑소니 사건 논란 이후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배우 한예슬 씨가 불성실한 태도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연예가 화제를 전해드립니다. 인기 배우 한예슬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 스파의 명월의 촬영을 이틀 연속 거부해 방송을 펑크나게 하고선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주 5일째 촬영, 담당 PD 교체 등을 요구해 구설수에 올랐던 한예슬 씨는 지난 13일 황인혁 PD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고 촬영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틀 연속 촬영을 펑크낸 한예슬은 급기야 돌연 미국행을 택해 드라마 방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여주인공 교체 결정까지 발표하며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출국한 지 만 하루 만에 한예슬 씨가 다시 귀국해 방송국과 제작진에게 전면 사과함에 따라 배우의 촬영 거부로 드라마 방영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1박 2일 하차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인 강호동 씨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호동 씨는 지난 12일 KBS 1박 2일 오프닝 녹화에 앞서 하차와 관련해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며 결과가 나오면 팬들에게 바로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강호동 씨는 앞서 1박 2일 제작진에게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방송가에서는 종합편성 채널이나 다른 방송사로의 이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연예인 최초로 일본 잡지 맨스논노의 표지 모델이 된 배우 장근석 씨가 이색 공약을 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근석 씨는 이 잡지가 완판되면 서울역에서 춤을 추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실제로 서울역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맛보기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근석 씨는 지난 3월 일본 주간지 앙앙의 표지 모델로 발탁돼 품절 사태를 일으키며 28만 부를 팔아치운 적이 있어 이번 잡지의 판매 부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95년 만에 가뭄을 달래줄 단비가 내려 모처럼 촉촉한 날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더위가 계속되겠지만 깜짝 비가 한 번 더 내려주길 기대해봅니다. 뉴콜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8월 셋째 주 뉴콜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